중국이 지난해 5% 성장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목표치를 충족했지만 내수와 투자,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의 한계는 더 분명해졌는데요.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선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5%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 목표를 충족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40조 1,87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데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을 떠받쳤습니다.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은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3차 산업도 5% 이상 성장했습니다. 수출 역시 6.1% 늘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에서 4분기 4.5%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는 둔화했습니다. 문제는 내수입니다. 소비 증가율은 0.9%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17.2% 감소했고 고정 자산 투자도 3.8% 줄어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8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요 부진이 겹치며 디플레이션 압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年国民经济顶住多重压力，保持稳中有进发展态势，确保“十五五”开好局、起好步。 성장 목표는 달성했지만 내수 투자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는 불균형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 속에 성장의 질을 바꾸지 못할 경우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베이징의 산업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될 정도라는 겁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Adult debt is a real, it's like one of the signs that a country is not on the right path. It's when the adult diapers exceed the baby diapers. Yeah, we're there. Yes. South Korea will be there. They already they past that point. Yeah, they passed that They passed that point.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세계 세대 이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3%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generations, they're going to be 1/27th, so 3% of their current size. I mean,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they can just walk across. 머스크는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며 여러 차례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반대하는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수도 파리까지 진입했습니다. 에펠탑과 개선문 앞에는 각각 10여 대의 트랙터가 집결했습니다. 내무부는 트랙터 약 100대가 파리에 진입했지만 대부분 수도 진입로에서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면서 의회와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서명 안건을 표결할 예정인데 이탈리아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신조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어린이의 비율이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4천만 명 이상 되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542만여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6%입니다. 1970년에는 1,3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 수준이었지만 반세기 만에 절반 넘게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인구가 4천만 명 이상인 3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를 맞닥뜨린 일본의 11.4%와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인데 그 격차는 이미 5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에도 중국 16%, 프랑스 16.5%, 영국 17.2%, 미국 17.3% 등 주요국들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를 웃돌았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내년에 10% 선마저 무너질 거란 관측입니다.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는데 전체 인구의 20.4%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 이상 어린이 증발 추세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상서롭다는 청룡의 해가 저물면서 중국의 올해 출생아 수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1980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월에서 9월 결혼한 커플은 475만 쌍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출산율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작년 결혼 증가와 청룡의 해 출산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재작년 혼인 건수는 10년 만에 처음 증가해 786만 건이었고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2만 명 늘어난 9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